미국의 아주 정치가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정상회담의 미국 대표죠. 타일러 라시와 함께 미국 정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 타일러입니다. 서울대 이제 그 중외과를, 야. 아니, 근데 저기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국제학부 학사를. 네네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든지 이런 외교 쪽에 관심이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예. 자, 그럼 말이죠. 이제 미국 이제 정치 얘기를. 미국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요즘 돌풍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기행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하고 얼마 전에 또 TV 토론했는데 여자 앵커하고 막 이래가지고. You know, you could see there was blood coming out of her eyes, blood coming out of her wherever.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 후보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토론을 할 때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그렇죠, 사람과 맞아. 이제 무소속으로 해서 경쟁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 있는데. Who is unwilling tonight to pledge your support to the eventual nominee of the Republican Party? Raise your hand now if you won't make that pledge tonight. Mr. Trump.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미국 사람들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꺼내면 약간 그분의 특징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업가이신데 그쵸?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오셨던 거죠. 브라이언 댄스를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의 느낌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이 이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줄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기 때문에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때도 있어요. 약간 광대로 보는 거예요? 광대로 본다고 하기보다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정치인한테 그런 말을 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 반응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속 시원할 때도 있고 근데 양면의 칼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견제가 없는데 그래서 막말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부분도 없지 않죠.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제 그분이 나오니까 엄청 높은 이렇게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은 그게 많은 비율이 좀 약간 반짝이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은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 때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되지만은 나중에 정말 대통령을 뽑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또 다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이제 결혼할 여자, 연애할 여자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연애하기는 이제 좋은 그런 여자인데 결혼할 때는 이제 조금 판단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처럼 미국인들도 정작 이제 본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지난번 대선 때 미국에 보면 그 모멘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웁스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2011년에 그때는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릭 페리가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TV 토론 나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부처 3개를 없애겠다. It's 3 agencies of government when I get there that are gone. Commerce, education, and the, what's the third one there? Let's see. I can't. The third one I can't. Sorry. Oops. 그리고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해서 본인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웁스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말 실수 때문에 지지율이 꺾여서 이제 끝나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사회 보신 여성분에게 피 얘기를 해가지고 여성 특유의 그 문제에 대한 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너무 나갔다. 완전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역풍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이게 웁스 모멘트 아니냐. 꺾이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돈 전쟁이다.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대선 후보들이 재벌들 앞에서 후원금 오디션을 봤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코크 형제라고요. 전 세계 부자 중에 한 6등 하던가요? 형제 돈을 다 합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다는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나? 정유회사 석유회사 사장인데 물려받았어요. 상속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유명해요? 미국에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라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동생은 특히 자유 무슨 주의 정당인가 독자 출마했는데 얼마 표 못 얻어가지고
이제부터는 공화당 쪽으로 자꾸 이제 표를 주는데 돈을 주는데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받으라고 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회사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비 안 걸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 코크 행자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9억 달러로 풀겠다. 우리나라 돈은 1조 넘는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아무나 안 불렀어요. 트럼프는 여기 못 꼈어요. 트럼프는 돈도 많고 그러는데. 돈 많다고 말하는데 5명을 이틀에 걸쳐서 불러가지고 오디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 오디션을 열어서 돈을 얼마 줄 건지 결정했다. 여기 제프씨 갔어요? 제프씨 갔어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유력이에요, 그럼? 지금 그 제일 유력한 사람 5명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책에 어떤 그 입김이 들어가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게 약간 미국 정치 시스템상 정경규착은 피할 수 없는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보이싱이라는 장치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는 안 좋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과잉대표되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대법원이 이 후원금 제한을 두는 게 위헌이 돼가지고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고 그전에도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미국 민주주의를 달러 크라시라고 그랬어요. 돈 민주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미국의 정치학자들 상당수가 이거 좀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잘 안 돼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바꿔. 네, 그 판결이 사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선거는 완벽한 돈 선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엄청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 땅이 넓으니까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홍보물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TV 광고를 하는데 TV 광고를 뭐 깎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 비용의 80% 이상이 TV 광고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뭐 거의 유일한 선거 운동이다시피 하니까 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이제 그 재선이 뭐 힘들다 그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성과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반응은 의견이 아직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의료나 이런 거를 이제 보편화시키려고 했고 뭐 동성혼을 이제 합헌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었고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약자를 배려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외 정책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좀 너무 휘둘려 다닌다고 이런 거예요. 특히 경제 쪽으로 뭐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에서 뭐 위안화를 일부러 막 저하 평가를 하는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강하게 나오지 않았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엄청 인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경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냉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걸 이제 상호적인 경제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막 관광 비자가 얼마 전에 상호적으로 그걸 이제 개선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유효한 걸로 해서 이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굉장히 갈등 언제 뭐 G2의 상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 또한 많아요. 그래요. 그럼 요번에 이제 뭐 이제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갈 예정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좋게 갈 그런 가능성이 많네요. 그게 좋을 거래요. 네, 그죠? 예. 서로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1차 대전 이전에 독일이 떠오를 때 독일하고 영국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떠오를 때 미국과 소련도 역시 라이벌 관계였다. 근데 지금 중국이 떠오를 때 미국과 중국이 라이벌 관계여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중국이 제창한 게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해서 예전의 대국들 간의 관계와는 다른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해서 협력적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제 시진핑은 대국 분기를 공고연하게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이 대국으로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다와 관련한 태평양 쪽에 연한 이런 문제 그리고 군사력 문제, 경제력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대등하게 상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협력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군사력도 엄청나게 키우고 세계적으로 지금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중국을 좀 길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이제 공화당 쪽 입장인 거고요. 오바마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좋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게 이제 좀 입장이 다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또 한국에 또 이제 있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 짓까요? 네. 그럼? 네네. 예. 오바마 대통령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한테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사람이네. 아니, 오늘 말을 너무 잘하네. 게임이 안 되겠네. 게임이 다른 안 사람들은. 돼. 내가 보니까 뭐 로봇 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네. 그럼 잘하더라도 사투리가 있어서 그렇지. 훨씬. 야. 어쨌든 오늘 저기 미국 분들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이 요즘 어쨌든 그래도 뭐 정세가 좋으니까 우리 뭐 또 오방으로서 저희도 뭐. 예. 아니, 미국 우리 비판했잖아요. 선거 작업 이런 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광복절 하루 앞둔 이제 그 14일날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 또 이제 세계도 사실 이제 주목하고 있었죠. 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제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한지만 못한 그런 담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뭐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사과는 과거형, 분노는 현재 진행형 아베 담화 파문입니다. 아베 담화에 세 가지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요. 진정한 사죄가 없습니다. 사죄라는 단어는 있는데 진심 어린 사죄의 표현은 없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의지가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번들어하게 했어요. 이러저런 단어들을 적당히 배치해가지고 정말 아베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베스럽게 연설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4개 핵심 키워드라는 게 다 그거 다 들어있었잖아요. 들어있어요. 근데 네 개 핵심 키워드가 뭐죠? 침략, 식민지 지배, 사죄, 사죄, 반성. 반성. 이게 4개 키워드인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맥락 없이 흩어져 이제 있는 무라야마 거거든요. 담화에 들어있던 그 네 개 단어가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번 아베 담화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해왔었는데 들어가긴 다 들어갔는데 이게 다 이렇게 그 주어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이게 너무 딴 사람 얘기하듯이 자기 나라 책임 아닌 것처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유체이탈 주어 화법이 하나 없으니까 있고요. 그렇죠, 뭐,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 생무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저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중국 얘기는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쟁의 온갖 고통을 겪은 중국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도 한번 언급을 하기는 해요. 한번 여러 나라 얘기할 때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여기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시바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담화문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까지, 식민지화 했을 때까지는 일본이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뭔가 기본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아베 담화는 이제 그동안 아베 정권의 태도하고 뭐 그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달라붙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정확하게 백악관 담화를 통해 가지고 뭐 몸이 됐다. 뭐 네, 이런 거. 좋은 내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네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라. 이거는 사실 뭐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많이 이제 뭐 돈도 좀 쓰고 뭐 이러니까 네. 뭐 데리고 가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하려면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 중국은 사실 공식 성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국력이 있으니까 그게 뒷받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베 담화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외교의 그 총체적인 고립 그리고 아주 실패. 우리가 지금 자존심 마케팅 비용을 쓴 거예요. 2년 반 동안 한일 관계를 포기하고 우리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마케팅 비용을 잔뜩 썼는데 완전 다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어요. 그동안 사실 대통령이 외교 굉장히 잘했다 했는데 중국 관계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관계에서 한 번도 안 만나고 2년 반 동안 그러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풀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까지 희생을 겪어가지고 했으면은 뭔가 소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담화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그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놓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냥 인정하자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일 관계를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정도 담화선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돌아서부터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일 관계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그 독도 안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빠그러진 거거든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류를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바꿀 수는 없었나요? 바꿀 수 있었죠.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안 바꾼 거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윤병세 장관의 실패예요. 윤병세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근데 유명세 장관이 사실은 근데 뭐 대통령의 어떤 그 교감을 한 거지 뭐. 아니요, 교감하래 했건 어쨌건 윤병세 장관이 계속 이걸 지금 밀어붙인 거거든요. 잘하면 대통령이고 못하면 어떻게 장관이. 아니 근데 대통령이 외교 전략 대통령이 세우는 거예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을 정권에서 세우고 이제 어쨌든 이제 결정한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외교는요 항상 현실과 이상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힘, 현재의 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질지 자신의 힘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질르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외교 관계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한중일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무턱대고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그냥 사이만 나빠지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중국하고만 괜히 가까워지는 걸로 미국에서 오해만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일에 진짜로 일본을 뭔가 굴복시키려고 했다면 이번에 열병식을 가야 됩니다. 도박을 해야죠. 중국 9월 3일날 전승식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계속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는 걸로 거의 지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일에 정말 일본하고 한판 붙을 생각을 했으면 중국은 전승식에 가야죠. 가서 정말 중국 쪽으로 붙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미국이 누르게 만들었어야죠. 그게 안 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위안부 뭐 인권 문제니까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섰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인권이라는 게 그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전략적인 시각이라든지 전략적으로 명확한 계획이 없이 그냥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될 거다. 위안부 문제 계속 얘기하면 된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도와줬죠. 뭐 일부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로 몇 마디 도와주고 언론에서 좀 도와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이 이번 아베 담화 이게 끝 아닙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왜 이렇게 풀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이유가 국내 정치용이었다. 저는 그게 첫 번째 동인이라고 보고요. 어쩌면 이제 보세 아이콘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실책이에요. 알렉시스 도든 그 코네티켓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이 저런 입장을 취하는 한 일본은 계속 저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움직이는 외교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도 지금 사실 좀 삐걱거려요. 이 미국하고의 뭔가 딜이 가능하려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 핵 문제 풀듯이 남북 관계도 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수 있었고 오바마가 한 번 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이른바 레거시 빌딩 차원에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였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이랑 딱 손잡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지금 내고를 할 만한 참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었어요. 이제 뭐 이게 항상 이렇게 갑갑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깝깝해요. 네, 진짜 우리나라 외교가 이거 진짜 힘드네요. 네.